자본주의. 딱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엔 뭐가 그려지시나요? 어쩌면 불을 끊임없이 쌓아 올리는 그런 거대한 기계? 아니면 세상을 뒤바꾸는 혁신의 엔진? 아마 이 두 가지 이미지가 동시에 떠오를 텐데요. 오늘 이 두 얼굴 뒤에 숨겨진 자본주의의 진짜 본질이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엄청난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요. 우선 인류 역사를 통째로 뒤흔든 숫자 두 개를 봐야 합니다. 정말 놀라운 숫자들인데요. 바로 이 숫자들 안에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 숨어 있거든요. 바로 2.92%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약 20년 동안의 연평균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에요. 이게 3%도 안 되네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야말로 전례 없는 부의 대폭발이었던 거죠. 자, 방금 보신 2.92% 머리에 딱 담아두시고요. 이제 이걸 1500년 이전, 무려 500년 동안의 성장률하고 비교해 볼게요. 몇 퍼센트였을까요? 0.05%. 네, 0.05%요. 이건 사실상 제로 성장, 멈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인류는 어제랑 오늘이 똑같고 성장이라는 말 자체가 아예 없었던 그런 세상에 살았던 거예요. 아니, 대체 무엇이 이 말도 안 되는 차이를 만든 걸까요? 많은 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자본주의를 지목합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진짜 질문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본주의라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그 기계는 뭘로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시각부터 한번 보죠. 역사가 스웸 베커트가 제시하는 아주 강력한 이론인데요. 그는 자본주의라는 엔진이 사실은 아주 어둡고 불편한 토대 위에 세워졌다고 주장합니다. 베커트는 이 시기를 전쟁 자본주의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자유로운 시장 거래?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대놓고 군사력으로 남의 땅 뺏고 노예를 사고팔고 원주민을 착취하는 그런 폭력과 강압이 불을 쌓는 핵심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커트가 보기에 자본주의의 본질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냥 자본을 끝도 없이 불리는 것.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이 과정이 마치 멈추지 않는 톱니바퀴처럼 계속 돌아가는 순환고리를 만들어요. 보세요. 일단 자본을 투자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거기서 더 많은 자본을 벌어들이고 그걸로 또다시 투자하고 이게 무한 반복되는 거죠. 이 기계의 유일한 목적은 딱 하나, 오직 더 많은 축적뿐인 겁니다. 이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자, 1500년대 노예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상투매 농장이 있었죠. 여기서 나온 돈이 1700년대 바베이도스의 거대한 설탕 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거기서 불어난 막대한 자본이 마침내 1800년대 저 멀리 스코틀랜드의 방직 공장을 돌리는 자금줄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쟁 자본주의로 긁어모은 돈이 산업혁명의 불쏘시개가 된 셈이죠. 와, 정말 어두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자본주의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자, 이제 완전히 다른 쪽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걸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는 반론이 있거든요. 여기서 경제학자 존 케이가 아주 흥미로운 비교를 하는데요. 월마트를 세운 샘 월튼 같은 고전적인 자본가. 이분들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자본을 이용해서 사업을 키우고 더 많은 자본을 쌓는 거였죠. 그런데 테슬라나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같은 현대의 혁신가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자본은 세상을 바꾸고 심지어 화성에 가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오늘날의 혁신가들에게 과연 부라는 게 최종 목표일까? 아니면 그냥 혁신을 하다 보니까 따라오는 부산물에 불과한 걸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그 근본적인 힘에 대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축적이냐, 혁신이냐. 이 표를 보시면 두 관점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핵심 동력을 볼까요? 한쪽은 강압과 재투자, 다른 쪽은 창의성과 진보. 완전히 다르죠? 역사적 뿌리도 한쪽은 전쟁 자본주의에서
다른 한쪽은 애덤 스미스가 말한 자발적 교환에서 찾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예요. 자본주의를 남의 것을 빼앗아 부를 쌓는 시스템으로 볼 거냐, 아니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으로 볼 거냐. 아주 근본적인 시각 차이죠. 어쩌면 정답은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저울이 있다면 그 양쪽에서 축적이라는 힘과 혁신이라는 힘이 계속해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무게추가 이쪽으로 또는 저쪽으로 기울었을 뿐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떤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겠죠? 존 케이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결국 인류를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구해낸 건 축적이 아니라 애덤 스미스가 말했던 혁신의 힘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믿고 자유롭게 물건을 교환하고 거기서 분업이 생기고 기술이 발전하는 바로 이 선순환이 인류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불을 만드는 엔진의 중심축이 예전처럼 물리적인 자산을 통제하고 빼앗는 것에서 지금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완전히 이동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과연 새로운 혁신 엔진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난 걸까요? 아니면 과거에는 노예와 설탕을 연료로 썼다면 지금은 데이터나 지적 재산권 같은 새로운 연료를 쓰고 있을 뿐 본질은 여전히 똑같은 축적 기계인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